관계 데이터 모델 1. 관계 데이터 모델 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관계 데이터 모델에 대해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강의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이 관계 데이터 모델이 뭔지,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확실히 이해하고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관계 데이터 모델은 데이터베이스를 테이블 형태로 정리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엑셀 시트를 떠올리면 됩니다. 엑셀 시트처럼 데이터를 행과 열로 구성된 테이블에 담아서 관리하는 거죠. 이 테이블은 각각 특정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학생 정보를 관리한다면 학생이라는 테이블이 있고 그 안에 학생들의 이름, 학번, 전공 같은 정보가 들어가는 식이에요. 이 모델의 장점은 뭐냐면 첫째로 직관적이라는 점이에요. 데이터를 표로 정리해 놓으면 한눈에 보기 쉽고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죠. 여러분이 엑셀에서 특정 셀을 찾듯이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비슷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이 모델은 SQL이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쉽게 다룰 수 있어요. SQL은 Structured Query Language의 약자로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조회할 때 사용하는 언어예요. 이게 생각보다 간단해서 조금만 배우면 누구나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수 있어요. 그리고 관계 데이터 모델은 데이터의 구조가 명확해서 관리가 편리하다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직원 정보를 관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직원 이름, 부서, 연봉 같은 정보를 테이블에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이 부서에 속한 직원들이 누구지? 같은 질문에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계 데이터 모델이 정말 유용해요. 2. 릴레이션 개념과 특성. 자, 이제 관계 데이터 모델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릴레이션에 대해 알아볼게요. 릴레이션은 쉽게 말해서 테이블이에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본 단위가 바로 이 릴레이션이죠. 각 릴레이션은 특정 주제를 다루고 있고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학생 정보를 관리하는 학생이라는 릴레이션을 생각해 볼게요. 이 테이블에는 10칼럼이 학번, 이름, 전공, 학년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행로는 각각의 학생을 나타내요. 첫 번째 행에 12,345, 김영희, 컴퓨터공학, 2학년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고 두 번째 행에는 12,346, 박철수, 경영학, 3학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릴레이션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고유성입니다. 테이블 안에서 각 행, 그러니까 각 튜플T UPL은 고유해야 해요. 같은 정보가 두 번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12,345, 김영희, 컴퓨터공학, 2학년이라는 학생 정보가 두 번 들어가 있으면 데이터가 중복돼서 혼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고유성을 꼭 지켜야 해요. 두 번째 특성은 속성값의 원자성입니다. 이건 좀 어려운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각 셀에 들어가는 값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값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이름 열에 김영희, 박철수 이렇게 두 사람 이름을 넣으면 안 돼요. 한 셀에는 한 사람 이름만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데이터를 검색하거나 관리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죠. 세 번째 특성은 순서 무관성입니다. 테이블에서 행이나 열의 순서는 데이터의 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 학생 테이블에서 김영희가 첫 번째 행에 있든 박철수가 첫 번째 행에 있든 상관없어요. 데이터 자체가 중요한 거지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엑셀과는 조금 다른 점이죠. 엑셀에서는 순서가 중요할 때도 있지만 관계 데이터 모델에서는 순서가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3. 데이터베이스 키. 이제 데이터베이스 키에 대해 알아볼게요. 데이터베이스 키는 테이블에서 각 행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키가 없으면 테이블에서 특정 데이터를 찾기가 어려워지니까 이 부분은 정말 잘 이해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키는 기본키, 프라이머리 키예요. 기본키는 각 행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속성이거나 속성의 조합이에요. 그리고 기본키는 두 가지 중요한 규칙이 있어요. 첫째, 널 값을 가질 수 없어요. 둘째, 중복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학생 테이블에서 학번을 기본키로 설정했다고 하면 모든 학생의 학번은 고유해야 하고 빈 값이 들어가면 안 돼요. 12,345라는 학번이 이미 있으면 다른 학생이 12,345를 가질 수 없는 거죠. 다음으로 중요한 키는 외래키, 포럼키예요. 외래키는 테이블 간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 테이블과 수업 테이블이 있다고 해보죠. 수업 테이블에 학번이라는 열이 있고 이 열이 학생 테이블의 학번을 참조한다면 이 학번이 외래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외래키를 사용하면 두 테이블 사이의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외래키를 사용할 때 중요한 점은 외래키가 참조하는 값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업 테이블에 12,345라는 학번이 있다면 학생 테이블에도 12,345라는 학번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가 깨질 수 있죠. 이건 나중에 무결성 제약 조건에서도 다시 다룰게요. 4. 무결성 제약 조건. 이제 무결성 제약 조건에 대해 알아볼게요. 무결성 제약 조건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칙이에요. 이 규칙들이 잘 지켜져야 데이터가 신뢰할 수 있게 되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개체 무결성 엔터티 인테그러티입니다. 이건 기본키와 관련된 규칙이에요. 기본키는 널값을 가질 수 없고 중복될 수 없어야 해요. 예를 들어 학생 테이블에서 학번이 기본키라면 모든 학생은 학번이 있어야 하고 같은 학번이 두 번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규칙이 지켜져야 각 학생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참조 무결성 리퍼런셜 인티그리티예요. 이건 외래키와 관련된 규칙인데 외래키가 참조하는 값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수업 테이블에서 학번이 외래키로 학생 테이블의 학번을 참조한다면 수업 테이블에 입력된 학번은 학생 테이블에 실제로 존재하는 학번이어야 해요. 만약 존재하지 않는 학번을 입력하면 참조 무결성이 깨지는 거죠. 세 번째는 도메인 무결성 도메인 인티그리티입니다. 이건 각 열에 들어가는 값이 정해진 타입과 범위를 지켜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학년 열이 1에서 4까지의 숫자만 허용한다면 5나 A, B, C 같은 값은 들어갈 수 없어요. 이렇게 도메인 무결성을 유지하면 데이터가 올바른 형식으로 저장돼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줄어듭니다.